60년입니다.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형님,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60년입니다. 홀로 장례를 치를 때 60년 동안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홀로 장례를 치를 때,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땅값이 올랐다고 나타나셨습니까? 양심은 어디에 두고 오신 겁니까? 아버지는 당신을 친구라고 믿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신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형님,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개발 소식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깨달았습니다. 욕심이 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냥 한 번만이라도 형님께 저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60년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고 싶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돈을 지키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는 평생 저에게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 가족도 중요합니다. 손녀의 미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철수 씨, 이 종이가 당신 인생 전부입니까? 이 땅이 당신이 진짜 갚아야 할 빚입니까? 아버지가 당신에게 진짜 빌려준 건 돈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어요. 인간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차용증은 찢어버리겠습니다. 안 돼!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형님의 산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돈은 또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예는, 가르침은,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철수 씨, 일어나세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아버지가 원하시던 그 우정을 우리가 이어갑시다. 아버지, 제가 당신의 돈을 지킬까요? 아니면 당신의 마음을 지킬까요? 형님, 이 못난 놈이 6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의 딸인지 잊은 적이 없으니까요. 할머니, 저기 땅에서 손이 나왔어요. 민서의 비명이 묘지를 가른다. 명숙은 손녀가 가리키는 곳을 본다. 갓 파헤쳐진 흙더미,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낡은 쇠스랑. 민서야, 이리 와! 지금, 당장! 명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공포는 처음이다. 손녀를 꽉 끌어안고 뒤로 물러선다. 하지만 눈은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아니, 손이 아니다. 자세히 보니 낡은 장갑이다. 누군가 서둘러 도망가다 떨어뜨린 듯하다. 하지만 왜 여기서? 왜 하필 아버지의 산소 근처에서? 할머니, 무서워요. 민서가 떨린다. 명숙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손녀의 등을 쓰다듬는다.
괜찮아, 민서야.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괜찮지 않다. 전혀 괜찮지 않다. 가을 오후 햇살은 여전히 따스하다.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다. 낙엽은 여전히 소리 없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 균열이 생겼다. 명숙은 이 동네에서 태어나 70년을 살았다. 작은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근무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다. 동네 사람들의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겼다. 그녀에게 이 묘지는 낯선 곳이 아니다. 매주 아버지 산소를 찾아 인사를 드린다. 하지만 오늘 뭔가 달랐다. 오전부터 느꼈던 불편함. 손녀와 함께 산책을 나왔을 때부터 계속된 이상한 기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 명숙은 그걸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나이 들면 이런 감각이 예민해진다고 며느리가 그랬다. 할머니, 저기 또 뭐가 있어요? 민서가 다시 소리친다. 이번엔 비명이 아니라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다. 명숙은 민서가 가리키는 곳을 본다. 아버지 묘비 뒤편,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곳. 거기에 무언가 놓여 있다. 작은 봉투. 만지면 안 돼, 민서야. 명숙은 단호하게 말한다. 하지만 자신도 궁금하다. 저게 뭘까? 누가 놓은 걸까? 명숙은 주변을 살핀다. 아무도 없다. 묘지는 고요하다. 너무 고요하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천천히 다가간다. 손이 떨린다. 봉투를 집어든다. 낡았다. 누렇게 변색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여기 놓인 것 같다. 흙이 묻어 있지만 비에 젖은 흔적은 없다. 조심스럽게 연다.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리고 옆에 선 낯선 남자. 둘 다 웃고 있다. 행복해 보인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 형님, 이제 갚겠습니다. 마이너스 철수. 명숙의 손이 더 세게 떤다. 철수?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아니, 분명히 들었다. 아주 오래전에. 할머니, 그게 뭐예요? 민서가 묻는다. 명숙은 사진을 재빨리 가방에 넣는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서야. 우리 집에 가자. 하지만 민서는 쉽게 속지 않는다. 할머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명숙은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할 수가 없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철수. 그 이름이 계속 맴돈다. 집으로 가는 길, 명숙은 계속 뒤를 돌아본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다.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 있는 걸까? 할머니, 왜 자꾸 뒤돌아봐요? 민서가 묻는다. 명숙은 애써 웃는다. 아니야, 그냥.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다. 35년 교사 생활, 수백 번의 학부모 상담. 명숙은 사람을 읽는 능력이 있다.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챈다. 숨겨진 감정을 느낀다. 지금 이 순간 그 능력이 경고를 보낸다. 뭔가 숨겨진 일이 분명해. 집에 도착한다. 평범한 2층 주택. 30년을 산 집. 익숙하고 안전한 공간. 하지만 오늘은 그 안전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다녀왔습니다. 명숙은 현관문을 열며 말한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온다. 어머님, 산책 어떠셨어요? 응, 좋았어. 명숙은 짧게 대답한다. 더 말하고 싶지 않다.
아직은. 민서는 신발을 벗으며 말한다. 엄마, 우리 묘지에서 무서운 거 봤어요. 며느리가 눈썹을 찌푸린다. 무서운 거? 무슨 일 있었어요? 명숙은 재빨리 끼어든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서가 장갑 보고 놀란 거야. 며느리는 의아해하지만 더 묻지 않는다. 명숙은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가방에서 사진을 꺼낸다. 다시 본다. 아버지의 젊은 얼굴. 생전 본 적 없는 밝은 표정. 그리고 옆에 남자, 철수. 이 사람이 누구지? 왜 지금 나타난 거지? 갚는다는 게 뭘 갚는다는 거지? 명숙은 오래된 상자를 꺼낸다. 아버지의 유품들. 평생 잘 간직해왔지만 자주 들여다보지는 않았다. 너무 슬프니까. 너무 그립니까? 하지만 지금은 답이 필요하다. 상자를 연다. 낡은 편지들, 오래된 사진들, 훈장들, 그리고 일기장. 일기장. 명숙은 그걸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아버지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천천히 펼친다. 아버지의 필체. 정갈하고 단정하다. 첫 페이지. 195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희망을 가져본다. 명숙은 페이지를 넘긴다. 일상적인 기록들. 농사일, 날씨, 가족 이야기. 그러다 어느 날짜에서 멈춘다. 1960년 3월 15일. 오늘 철수가 찾아왔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 그가 꼭 성공하길 바란다. 명숙의 심장이 다시 뛴다. 철수. 바로 이 사람이다. 계속 읽는다. 1960년 6월 20일. 철수에게서 연락이 없다. 걱정된다. 1960년 9월 5일. 철수의 사업이 실패했다고 들었다. 마을을 떠났다고 한다. 돈은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무사하길 바랄 뿐이다. 1961년 1월 1일. 철수는 여전히 소식이 없다. 아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게 마지막 기록이다. 철수에 대한. 명숙은 일기장을 덮는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 아버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 친구는 사업에 실패하고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 그가 돌아왔다. 하지만 왜 이제야? 왜 이런 방식으로? 명숙은 창밖을 본다. 해가 지고 있다. 하늘이 붉게 물든다.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명숙의 마음은 어둡다. 이 순간 작은 호기심이 앞으로 펼쳐질 모험의 시작이 된다는 걸 명숙은 아직 모른다.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계속 뒤척인다. 아버지의 얼굴이 보인다. 철수의 얼굴이 보인다. 그리고 그 파헤쳐진 흙더미가 보인다. 누군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 아버지의 산소 근처에서. 왜? 답을 찾아야 한다. 반드시. 새벽 4시 명숙은 일어난다. 더 이상 잠들 수 없다. 거실로 나간다. 조용하다.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다. 명숙은 소파에 앉아 다시 사진을 본다. 아버지와 철수. 두 사람의 미소. 순수해 보인다. 진심 어린 우정이 느껴진다. 하지만 60년이 흘렀다. 사람은 변한다. 우정도 변한다. 철수는 지금 어떤 사람일까?
정말 빚을 갚으러 온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명숙은 결심한다. 진실을 알아내겠다. 늦기 전에. 다음 날 아침 명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민서가 아직 자고 있는 시간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목적지는 어제 그 묘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묘지에 도착하자 이른 아침의 신선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웁니다.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풀밭, 조용히 서 있는 비석들. 명숙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핍니다.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중년 남성이 산소 근처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명숙은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그 남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합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봉투를 꺼내 땅에 놓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납니다. 명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건 분명 수상한 행동입니다. 남성이 완전히 사라진 후 명숙은 조심스럽게 그 자리로 다가갑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열어봅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쪽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선 낯선 남성. 명숙은 그 남성을 기억해냅니다. 아버지의 옛 친구였던 사람, 수십 년 전 마을을 떠난 사람. 쪽지에는 간단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갚겠습니다. 명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와 그 남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명숙은 사진과 쪽지를 가방에 넣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서가 이미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명숙은 애써 웃으며 대답합니다. 산책 좀 하고 왔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질문이 맴돕니다. 오후가 되자 명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명숙은 오래된 상자를 꺼내 아버지의 유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낡은 편지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일기장. 일기장을 펼치자 아버지의 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명숙은 천천히 읽어내려갑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기록이지만 어느 날짜의 기록이 눈에 띕니다. 오늘 철수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다. 그가 꼭 성공하길 바란다. 철수. 바로 사진 속 그 남성의 이름입니다. 명숙의 손이 떨립니다. 이제 조금씩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친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난 후 그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제야? 왜 이런 방식으로? 명숙은 더 많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손녀 민서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묻습니다. 할머니, 뭐 보고 있어요? 명숙은 조용히 민서를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해. 늦기 전에. 첫 번째 장벽은 바로 과거와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명숙은 평생 현재만 살아왔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과거가 현재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퍼즐 조각처럼 조금씩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완성된 그림이 과연 아름다울지 명숙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불안이 마음을 누르지만 호기심이 더 큽니다. 그날 저녁 명숙은 민서를 재우고 거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고요한 밤입니다. 하지만 명숙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할까? 누구를 만나야 할까? 답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숙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고 가족에 대한 책임이며 무엇보다 진실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막 갈등과 실현. 이틀 후 명숙은 용기를 내어 묘지 관리인을 찾아갑니다. 관리사무소는 묘지 입구 근처의 작은 건물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이든 관리인이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인 선생님. 명숙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관리인은 고개를 들어 명숙을 바라봅니다. 아, 명숙 씨. 무슨 일이십니까? 최근 이 근처를 누가 자주 지나다녔다고 들었습니다. 명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관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 양반 말씀이시군요. 최근 자주 오시더라고요. 묘를 찾으시는 것 같던데요. 어떤 분이신가요? 명숙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납니다. 관리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을 더듬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고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하지만 예의는 바르셨어요. 명숙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냅니다. 혹시 이분이신가요? 관리인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아, 맞아요. 이분이에요. 옛날 사진이네요. 아시는 분입니까? 아버지의 옛 친구분이십니다. 명숙은 짧게 대답합니다. 마음속 불안이 커집니다. 과거의 미스터리와 연결된 인물이 드러날 조짐입니다. 관리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갑니다. 요즘 자주 오셔서 묘 앞에서 한참 계시다 가세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관리사무소를 나섭니다.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명숙의 마음은 더욱 무겁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 남성,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녀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요. 민서는 신나게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명숙은 애써 웃으며 민서의 이야기를 듣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할머니,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명숙은 깜짝 놀라며 민서를 바라봅니다. 이 아이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잘 읽습니다. 명숙 자신을 닮았습니다. 아니야, 민서야. 그냥 옛날 생각을 좀 하고 있어. 명숙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만족하지 못한 표정입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크면 탐정이 될 거예요. 명숙은 웃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입니다. 그래, 민서야. 그럼 할머니 도와줄래? 민서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명숙은 침묵하며 과거를 떠올립니다. 아버지와 철수가 함께했던 시절,
그들은 친한 친구였습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를 함께 일으켜 세우려 했던 젊은이들. 하지만 철수는 사업에 실패했고 돈을 빌려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다시 실패했고 결국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명숙은 어렸지만 그 일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실망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던 모습을. 아마 오래전 일이 관련이 있을 거야. 명숙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첫 시련은 바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철수를 믿어야 할까요? 그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갈등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명숙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 작은 동네에서 평화롭던 일상이 서서히 무너지고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명숙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별을 셉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아무리 세어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할까? 철수를 직접 만나야 할까? 명숙은 결심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웃 박상현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는 경험이 많고 사람을 잘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명숙은 박상현의 집을 찾아갑니다. 상현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인물로 마을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상현이 문을 엽니다. 명숙 씨, 웬일이십니까? 상현은 반갑게 맞이합니다. 명숙은 간단히 사정을 설명합니다. 상현 씨, 최근 묘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옛 친구인데 오랜만에 나타났어요. 상현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습니다. 명숙 씨,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닐 수 있어요. 혹시 그 친구분이 무슨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명숙은 사진과 쪽지를 꺼내 보여줍니다. 상현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이 사람 철수 아닙니까? 오래전에 마을을 떠난 사람. 그가 돌아왔다고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합니다. 함께 조사해 봅시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단서를 모으며 작은 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오래된 마을 기록을 찾아봅니다. 도서관에 가서 옛날 신문을 뒤지고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수? 그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이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운이 없었어. 사업이 계속 실패하고 결국 빚만 잔뜩 지고 떠났지. 다른 어르신은 덧붙입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저 시대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을 뿐이야. 명숙과 상현은 계속 조사를 이어갑니다. 손녀 민서는 흥미진진해하며 함께 따라다닙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탐정 놀이 같아요. 민서는 신나서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마을에 숨겨진 이야기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이었는지, 철수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명숙의 마음은 긴장과 설렘으로 뒤섞입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문제를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현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명숙 씨, 혹시 철수가 돈을 갚으러 온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땅 문제라든가. 명숙은 깜짝 놀랍니다. 땅 문제요? 상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이 지역 개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묘 근처 땅이 가치가 올라간 건 아닐까요? 명숙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첫 번째 동맹과 두 번째 시련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상현이라는 조력자를 얻었지만 동시에 더 복잡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빚을 갚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숨겨진 진실이 있을까? 명숙은 속으로 묻습니다.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날 저녁 명숙은 민서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갑니다. 해가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민서가 묻습니다. 할머니, 우리 언제 그 아저씨를 만나볼 거예요? 명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곧 민서야. 곧 만나볼 거야. 하지만 명숙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철수를 만나면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가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거짓말을 할까? 집으로 돌아와 명숙은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꺼내 읽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를 따라가며 그 시절의 감정을 느껴봅니다. 아버지는 철수를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딸인 자신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명숙은 결심합니다. 철수를 만나겠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듣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챕터 5 갈등 심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일상이다. 며칠 후 명숙은 드디어 철수를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관리인의 도움으로 철수가 다시 묘지를 방문한다는 정보를 얻었고 명숙은 그곳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오후 2시 철수가 나타납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천천히 걸어옵니다. 명숙은 숨을 고르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철수는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합니다. 당신은 명숙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 산소 주인의 딸입니다. 명숙이라고 합니다. 철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명숙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왜 제 아버지 산소 근처를 서성거렸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저 오래전 빚 때문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명숙은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빚? 아버지가 빌려주신 돈 말씀이신가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평생 그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사업은 계속 실패했고 가족들도 떠났습니다. 저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명숙과 민서 멀리서 지켜보던 당황하지만 단서를 놓치지 않습니다. 명숙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갚으려고 오신 건가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갚고 싶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상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땅 문제, 개발 계획.
혹시 다른 이유는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 이 땅의 가치가 올랐다든가. 철수의 표정이 변합니다. 당황한 듯, 화가 난 듯.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빚을 갚으러 온 것뿐입니다. 명숙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은밀하게 다니십니까? 왜 직접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철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침묵이 길어집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와 과거 사건이 얽히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마침내 철수가 입을 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당신 아버님께 너무나 큰 빚을 졌고 평생 갚지 못했습니다. 차마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명숙은 철수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숨은 과거 때문이라니 명숙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제 명숙은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단순히 관찰하고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려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민서가 멀리서 다가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상현도 나타납니다. 그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봅니다. 철수는 세 사람을 보며 당황해합니다. 이게 무슨 명숙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철수 씨, 우리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모든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아버지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깁니다. 카페에서 철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전쟁 후의 어려운 시절, 사업에 대한 꿈, 실패의 연속, 그리고 명숙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도움. 당신 아버님은 제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희망마저 저버렸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듣습니다. 철수의 이야기는 진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빚을 갚으실 건가요? 돈이 있으신가요? 철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네, 이것이 제가 모은 전부입니다. 원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 정성입니다. 명숙은 봉투를 받아들지만 열어보지 않습니다. 철수 씨,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 땅과 관련해서 다른 목적은 정말 없으신가요? 철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그저 양심의 빚을 갚고 싶을 뿐입니다. 박상현이 끼어듭니다. 철수 씨, 혹시 이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해 아시나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저는 무관합니다. 긴장된 대화가 이어집니다.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을 궁금해하게 됩니다. 철수는 정말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숨기고 있는 것이 더 있을까요? 명숙은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철수 씨, 저는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철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카페를 나서며 명숙은 깊은 한숨을 쉽니다. 일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카페를 나선 명숙의 발걸음은 무겁다. 철수와의 대화는 끝났지만 의문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박상현은 명숙의 옆을 묵묵히 걷는다. 민서는 두 어른의 표정을 번갈아 살피며 입을 다물고 있다. 명숙 씨, 저 사람 말을 믿으십니까? 상현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명숙은 대답하지 않는다. 믿고 싶다. 아버지의 친구였던 사람을 60년 만에 양심의 빚을 갚으러 온 사람을 믿고 싶다. 하지만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익힌 감각이 경고한다. 뭔가 더 있다고. 철수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집에 돌아온 명숙은 다시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뒤진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더 집중해서 오래된 서류들, 토지 문서들, 계약서들. 대부분은 이미 효력을 잃은 것들이다. 하지만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띈다. 1960년 3월 작성된 차용증. 아버지의 이름, 철수의 이름, 그리고 금액.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명숙의 눈길을 끄는 것은 차용증 하단에 적힌 작은 글씨다. 담보 북쪽 산기슭 토지 300평. 명숙의 손이 멈춘다. 담보. 아버지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받았다고? 그것도 토지를?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정식 계약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토지의 위치다. 북쪽 산기슭. 바로 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곳. 그리고 최근 개발 계획이 발표된 바로 그곳. 명숙은 서둘러 상현에게 전화를 건다. 목소리가 떨린다. 상현 씨, 저 지금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당장 만나야겠어요. 30분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난다. 명숙은 차용증을 보여준다. 상현은 문서를 유심히 읽더니 휘파람을 분다. 이거 큰일인데요. 이 토지가 담보로 잡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법적으로는 철수가 돈을 갚지 못했으니 이 토지는 우리 아버지 것이 된 거죠. 명숙이 말을 잇는다. 상현은 고개를 끄덕인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토지의 가치는 그는 잠시 계산하듯 눈을 감는다. 아마 수억은 될 겁니다. 개발이 확정되면 더 오를 거고요. 명숙은 깊은 한숨을 쉰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철수가 돌아온 이유, 묘지를 서성인 이유. 그는 단순히 빚을 갚으러 온 것이 아니다. 토지를 되찾으러 온 것이다. 그럼 철수는 거짓말을 한 건가요? 명숙이 묻는다. 상현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빚을 갚고 싶은 마음도 진심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토지를 되찾고 싶은 거죠. 개발 소식을 듣고 욕심이 생긴 겁니다. 명숙은 복잡한 심정이다. 철수를 비난할 수 있을까? 그는 60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 평생을 실패자로 살아왔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를 탓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건 법적으로 명숙 가족의 재산이다. 아버지가 정당하게 취득한 토지다.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날 밤 명숙은 가족회의를 소집한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민서까지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어머니, 그럼 우리가 그 땅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놀라며 묻는다. 며느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럼 그 땅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빚도 다 갚고 민서 대학 자금도 마련하고
하지만 명숙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아버지의 명예, 우정, 그리고 인간의 도리에 관한 문제다. 민서가 조용히 묻는다.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질문이 명숙의 가슴을 친다. 아버지라면? 아버지는 평생 올곧게 사셨다. 돈보다 사람을, 이익보다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셨다. 그런 아버지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명숙은 다시 아버지의 일기를 펼친다. 철수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읽는다. 돈은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무사하길 바랄 뿐이다. 아버지는 돈을 걱정하지 않으셨다. 친구를 걱정하셨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명숙은 결심한다. 내일 철수를 다시 만나겠다. 제대로 정직하게 대화를 나누겠다. 그리고 함께 해답을 찾겠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철수에게 전화를 건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다. 철수 씨, 오늘 저녁 우리 집으로 오시겠어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철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린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린다. 명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연다. 철수가 서 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에는 불안이 서려 있다. 거실로 안내한다. 온 가족이 모여 있다. 아들, 며느리, 민서, 그리고 박상현까지. 철수는 눈에 띄게 긴장한다. 앉으시죠. 명숙이 말한다. 철수가 소파에 앉는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다. 명숙은 차용증을 테이블 위에 놓는다. 철수의 눈이 커진다. 이거 아시죠? 명숙이 묻는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가 담보로 잡혀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한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끼어든다. 그럼 왜 처음부터 그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단순히 빚을 갚으러 왔다고만 하시고. 철수는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돈 때문에 왔다는 게, 땅 때문에 돌아왔다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명숙은 손을 들어 며느리를 제지한다. 그리고 철수에게 묻는다. 철수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철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연다.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다. 저는 평생을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사업은 번번이 망했고 가족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다. 그러다 우연히 이 지역 개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제가 담보로 잡혔던 바로 그 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이 났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는 그 땅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듣는다. 철수가 계속 말한다. 하지만 형님의 산소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형님은 저를 믿고 도와주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돌아왔다는 게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보자기를 푼다. 안에는 낡은 통장과 현금 봉투가 들어있다. 이게 제가 평생 모은 전부입니다. 3천만 원. 당시 빌린 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제 정성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거실이 조용해진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민서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는다. 명숙은 천천히 입을 연다. 철수 씨, 제가 어젯밤 아버지 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걱정하셨어요. 돈이 아니라 당신의 안녕을 걱정하셨어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아버지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명숙은 차용증을 집어든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찢기 시작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작은 조각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진다. 며느리가 놀라서 소리친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는다. 차용증을 완전히 찢어버린다. 그리고 철수를 바라보며 말한다. 이 빚은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친구를 도운 거지 돈을 빌려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토지도 당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우리 것일지 몰라도 도의적으로는 당신 것이에요.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숙을 바라본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맞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들이 끼어든다. 어머니, 하지만 그 돈이면 우리. 명숙은 아들을 바라본다. 눈빛이 단호하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내 할아버지가 평생 가르쳐 주신 것. 사람의 도리. 거실에 다시 침묵이 흐른다. 이번에는 무겁지 않은 따뜻한 침묵이다. 철수가 입을 연다. 목소리가 떨린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그 땅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개발이 되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절반은 당신 가족 몫입니다. 명숙은 고개를 젓는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 땅으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편히 사세요. 그게 아버지가 바라시는 일일 겁니다.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뿐이다. 박상현이 조용히 말한다. 명숙 씨, 훌륭한 결정입니다. 선생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민서가 할머니를 안으며 속삭인다. 할머니 멋있어요. 산막 해결과 귀환. 며칠 후 명숙과 철수는 함께 아버지의 산소를 찾는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분다. 낙엽이 조용히 떨어진다. 철수는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절을 한다. 한참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한다. 명숙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본다. 형님, 60년 만에 찾아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철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명숙은 눈물을 닦는다. 형님이 빌려주신 돈 평생 갚지 못했습니다. 제 무능함을, 제 게으름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형님의 따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형님의 가르침이 딸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명숙은 철수 옆에 무릎을 꿇는다. 아버지 묘비를 어루만진다. 차가운 돌의 감촉.
하지만 그 안에서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진다. 아버지, 제가 잘한 걸까요?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온다.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린다. 명숙은 그것을 아버지의 대답으로 받아들인다. 그래, 잘했다고. 내가 자랑스럽다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 말없이 그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느끼며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다. 그림자가 길어진다. 명숙이 먼저 일어선다. 가시죠. 이제 갈 시간입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선다. 두 사람은 묘지를 나선다.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명숙 씨, 형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명숙은 미소를 짓는다. 강하고 다정한 분이셨어요. 가족을 무엇보다 사랑하셨고 이웃을 돌보셨죠. 평생 올곧게 사셨어요.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철수 씨. 이제부터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길을 걸으며 60년의 간격을 좁혀간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한다. 마을에 도착한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본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다. 명숙이 땅을 포기했다는 소문, 철수를 용서했다는 소문.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린다. 저렇게 큰 돈을 포기하다니 바보 아닌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감탄한다. 역시 선생님 딸이야. 훌륭해. 명숙은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자신의 양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그 양심은 평화롭다. 집에 도착한다. 민서가 뛰어나온다.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 민서야. 모든 게 잘 풀렸어. 민서는 철수를 바라본다. 아저씨, 이제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철수는 환하게 웃는다. 명숙은 처음 보는 그의 진짜 웃음이다. 응, 많이 나아졌어. 고마워, 꼬마 탐정.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다. 철수도 함께.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하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금 불만스러운 표정이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 아들은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한다. 박상현도 합류한다. 건배, 명숙 씨의 용기에 그리고 철수 씨의 새로운 시작에 모두가 잔을 부딪힌다. 맑은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진다. 한 달이 지났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온다.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철수는 토지 문제를 정리했다. 개발 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 그는 그 돈으로 작은 집을 샀다. 명숙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리고 약속대로 절반을 명숙 가족에게 주려고 했다. 하지만 명숙은 완강히 거절했다. 우리는 필요 없어요. 철수 씨가 쓰세요. 결국 철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마을에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이다. 명숙의 아버지 이름으로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재단. 이렇게라도 형님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명숙은 감동했다. 이것이 진정한 보답이었다. 돈이 아니라 뜻을 이어가는 것. 아버지가 평생 중요하게 여긴 가치, 교육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 재단 설립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시장도 왔고 교육청 관계자들도 왔다.
명숙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한다. 아버지는 평생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셨습니다. 오늘 이 재단이 설립되어 아버지의 뜻이 이어지게 되어 기쁩니다. 철수 씨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진다. 철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인다. 민서도 단상에 올라 말한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저도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또 박수가 터진다. 명숙은 손녀를 끌어안는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가치관과 정신을.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다. 명숙과 철수는 함께 아버지의 산소를 찾는다. 이제 그들의 정기적인 일과가 되었다. 매주 함께 묘소를 찾아 이야기를 나눈다. 형님, 오늘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바람이 대답하듯 분다. 나뭇잎들이 춤춘다. 명숙이 말한다. 아버지, 제가 잘한 거죠? 제 선택이 옳았죠? 형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명숙 씨,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묘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자리,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 해가 진다. 하늘이 붉게 물든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 명숙은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인생도 이렇구나. 때로는 어둡고 힘들지만 결국 아름다운 노을로 끝나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가 할머니의 손을 잡는다. 할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한데? 할머니는 후회 안 하세요? 그 많은 돈을 포기한 거? 명숙은 미소 짓는다. 전혀. 오히려 뿌듯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걸 얻었거든. 그게 뭔데요? 평화야, 민서야. 마음의 평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 민서는 고개를 끄덕인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린다. 마을이 하얗게 물든다.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신다. 따뜻한 차의 온기가 손을 데운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묘지에서의 그 충격적인 발견, 철수와의 만남,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 그리고 용서와 화해. 마치 드라마 같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평화롭다.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일상이다. 더 의미 있고 더 충만한. 전화벨이 울린다. 철수다. 명숙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함께 점심 드실래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시장 근처 작은 식당 어떠세요? 제가 예전에 형님과 자주 가던 곳이에요. 그래요, 거기서 봬요. 명숙은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선다. 눈이 계속 내린다. 조심스럽게 걷는다. 미끄럽지 않게. 식당에 도착한다. 철수가 이미 와 있다. 따뜻한 국밥을 주문해 놓았다. 추운데 이거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함께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이제는 편한 사이가 되었다. 60년의 간극이 완전히 좁혀졌다. 명숙 씨, 저 요즘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재단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까 해요. 제 인생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실패한 경험도, 극복한 경험도. 명숙은 환하게 웃는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평생 교사였잖아요.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점심을 먹고 두 사람은 함께 마을을 걷는다. 눈 덮인 거리. 조용하고 평화롭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한다. 명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철수 씨, 요즘 잘 지내시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철수를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재단 설립 후 모두가 마음을 열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산소에 도착한다. 눈이 묘비를 덮고 있다. 조심스럽게 눈을 치운다. 차가운 돌이 드러난다. 형님,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눈이 많이 왔네요. 형님이 좋아하시던 겨울이 왔습니다. 명숙도 무릎을 꿇는다. 아버지, 모든 게 잘 풀렸어요. 철수 씨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고, 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바람이 분다. 눈송이들이 춤춘다. 마치 축복하듯.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다가 일어선다. 산을 내려오며 철수가 말한다. 명숙 씨, 제가 형님께 빌린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용기를, 희망을, 인간다움을 빌렸어요. 그리고 60년 만에 갚았어요. 아니, 명숙 씨를 통해 갚았어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빚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죠. 돈으로만 갚는 게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올바른 선택으로 갚는 거예요. 마을로 돌아온다.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한다.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반짝인다. 따뜻한 빛. 명숙의 집 앞에 도착한다. 창문으로 가족들이 보인다. 민서가 숙제를 하고 아들이 TV를 보고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한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명숙은 안다. 철수 씨, 들어와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은 가족들과 시간 보내세요. 저도 집에 가야죠. 그럼 내일 봐요. 재단 회의 있잖아요. 네, 내일 봬요. 안녕히 주무세요, 명숙 씨. 안녕히 가세요, 철수 씨. 명숙은 집 안으로 들어간다. 따뜻한 공기가 감싼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저녁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한다. 다녀왔습니다. 민서가 달려온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재단 이야기 나왔어요. 선생님이 할머니 자랑하셨어요. 명숙은 민서를 안는다. 그래, 뭐라고 하셨는데? 할머니가 정말 멋진 분이래요. 돈보다 중요한 걸 아시는 분이래요. 명숙은 웃는다. 가슴이 따뜻해진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는다. 따뜻한 국, 맛있는 반찬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며 하루 이야기를 나눈다. 민서의 학교 이야기, 아들의 회사 이야기, 며느리의 동네 이야기.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 식사 후 명숙은 방으로 들어간다. 창밖을 바라본다. 눈이 계속 내린다. 세상이 점점 하얗게 변해간다. 명숙은 아버지의 일기를 꺼낸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친다.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 인생은 긴 여행이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름답다. 중요한 건 어떻게 여행하느냐다. 돈을 많이 벌며 여행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도우며 여행할 수도 있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명숙은 일기장을 덮는다. 그리고 자신의 일기를 꺼낸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 오늘은 쓰고 싶다. 오늘 나는 행복하다.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든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고 민서에게 본보기를 보였다. 돈은 잃었을지 몰라도 더 큰 것을 얻었다. 평화와 자부심을. 이것이 진정한 부다. 일기를 덮고 불을 끈다. 침대에 눕는다. 따뜻한 이불이 몸을 감싼다. 창밖에서 눈이 계속 내린다. 고요하고 평화롭다. 명숙은 눈을 감는다. 마음이 편안하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가 웃고 있다. 그리고 말한다. 잘했다, 명숙아. 정말 잘했어. 내가 자랑스럽다. 명숙도 웃는다. 행복한 미소. 새벽이 밝아온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눈은 그쳤고 세상은 깨끗하다. 하얀 눈으로 덮인 마을.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 같다. 명숙은 창문을 연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온다. 신선하다. 깊게 숨을 들이쉰다. 멀리 산이 보인다.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 명숙은 그곳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서, 바람이 대답하듯 분다. 명숙은 미소 짓는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돈이 아닌 사랑으로, 욕심이 아닌 나눔으로 채워갈 하루를. 이것이 명숙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다. 마을의 아침 햇살이 비친다. 눈 위에 반짝이는 빛. 아름답다. 희망적이다. 명숙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 시작한다. 재단을 통해, 민서를 통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은 계속 퍼져나간다. 물결처럼.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가치와 정신.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살아남는다.